쉬지도 못하고 또 이 서청대까지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한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약칭으로 국본이 주최하는 대한문 집회에 참석하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일을 맞아서 외로우신 투쟁을 하고 계신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아침 미역국이라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서청대 앞에 오신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여 오시고 생일상도 차려 오셨습니다. 저 집회 방해다. 대통령께서 이 서청대로 오신 지 세 번째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작년 성모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오실 때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세곡동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월 초에 또 서청대로 재수감 되신다고 할 때도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가서 신변 정리를 하고 성탄절에 나오실 거다. 또 그런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맞으면서 새해 곧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구정을 앞두고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마다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지 참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문재인 이 좌빨 이 몇몇 작자들이 이 대통령님의 신병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을 쳤던 게 아닌가.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저 방송하면 양식이 있어야죠. 이거 연설에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유튜브 저도 방송인 출신 아닙니까? 방송인으로서 생방송을 해도 이 행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의도적으로 저놈은 도발해서 또 우리가 몇 살이라도 잡으면 고발해가지고 돈 몇 푼 뜯어먹겠다고 저런 아주 그냥 고약한 작전들. 자, 잠시 막간을 좀 진행한 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대통령님이 안에 계신데 이런저런 회유도 있었고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때는 이석기 이석방과 이렇게 양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돌았고 극히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을 미국 측이 양해를 해주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인 좌빨, 이 종북 좌빨 이 작자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인질로 잡고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인권을 아예 인권은 도외시하고 대통령님을 인질로 잡은 인질범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 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죠. 저는 오늘 경제 실상에 관해서 한 말씀 보고를 드리면서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곧 경기가 살아난다.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OECD가 작년에 발표한 경기 선행 지표에서 2019년 9월, 10월, 11월 3개월이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 숫자는 0.07% 내외 좌우간 이걸 가지고 경기 선행 지표가 보통 6개월 정도 앞선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이면은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살아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2017년 6월 문재인이가 들어가는 그날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27개월 동안 연속으로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은 깜짝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집계가 된 이래 대한민국 사상 최장기간 2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그건 쏙 빼먹고 긍정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공발 우한 폐렴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 오늘 15,000명이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문은 1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매일같이 몇십 명이 우한 시내에서 화장터로 가고 있다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소한 GDP 1 내지 2%의 성장 마이너스가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감기에 걸립니다. 올해 경기 회복은 난망입니다. 또 한 가지 1월 20일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 성장이 2.0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많은 외국의 기관들, 국내 경제 기관들이 1.8 내지 1.9%의 성장을 예측했는데 2.0이 나오니까 이 정부 작자들이 선방을 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안도한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이 된다고 또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그 전에 2018년 경제 성장률이 2.7%였습니다.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막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018년 2.7% 경제 성장에서는 민간 부문이 기여도가 1.8%, 정부 부문 기여는 0.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이 전체 성장률의 67%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년도 2.0 경제 성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0.5에 그쳤고 정부 부분의 기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세금을 써서 75%의 경제성장 기여를 하면서 2.0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4분기 9월 달부터 이 정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을 동원해서 무조건 예산 지출을 해라, 그냥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사이에 단기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숫자를 겨우 2.0%를 만들어 놓고 그런 대로 경제가 선방을 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 가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조작을 어거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까요? 다름 아닙니다. 장기 집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으로 국민 보건 경제가 비상사태가 도달했는데도 문재인 이 정부는 권력기구 개편을 추진합니다. 권력기구 개편이 뭡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어제부터인가 공수처 준비단이 발족이 됐죠.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기능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12만 명에 해당되는 이 대한민국 경찰을 동원, 공룡에 맞먹는 경찰을 동원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전 국민을 잡아넣고 전 국민을 겁박하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과반수를 차지해서 장기 집권, 이른바 이해찬이가 주장하는 5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이 좌풀 정부들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수 정치권은 일주일이면 하나씩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 관한 얘기는 대통령께 더 이상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전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4.15 총선거에 매달려갖고 지금 선거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이 보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정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진 보수들을 한대로 결집시켜서 저 좌빨들의 적화 통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 업무를 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 한 분뿐이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더욱 그리워하고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님, 외로운 투쟁을 계속 소신 있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대통령님의 100% 무죄를 믿고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대통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힘내시기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염원드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외칩시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성문